이게 사람 먹으라고 한 거야? 판수의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서 젓가락이 날아와 미정의 앞치마에 툭 박혔다. 센스가 없어. 아주. 시누이들의 희죽거림 속에서 아이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준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였고 수빈이 그의 손목을 급히 잡았다. 젓가락 하나로 30년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미정은 심호흡을 하며 절망에 잠겼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인천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5층짜리 회색빛 콘크리트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복도 한쪽 모서리마다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그중 1003호 김미정의 집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바쁜 손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미정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생체 리듬이었죠.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남편 박판수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판수의 거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가 여전히 진동했죠. 부엌으로 들어서니 어젯밤 물에 담가둔 도라지가 하얗게 불어 있었고 시금치도 깨끗하게 씻어져 소쿠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도라지를 조물조물 묻혔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도라지의 아삭한 질감,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숙련되어 있었죠. 도라지 한 뿌리씩 섬세하게 찢어가며 굵기를 맞추고 쓴맛을 빼기 위해 소금물에 한 번 더 헹궜습니다. 간장에 참기름을 두르고 깨소금을 뿌려가며 간을 맞췄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맛을 보니 딱 알맞았죠. 짠맛은 줄이고 향은 살려야지.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누런 타일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0수년을 함께한 이 타일들은 미정의 손때가 묻어 있는 증거였죠. 기름때와 양념 얼룩들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었지만 미정은 매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양은 냄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이 까맣게 탄 자국이 있고 손잡이가 살짝 휘어져 있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판수의 부모님 기일이었죠. 남편의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기일만 되면 시누이 4명이 조카들까지 데리고 몰려와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큰 시누이부터 막내 시누이까지 각자 성격도 다르고 미정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미정의 손놀림을 지켜봤고 늘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형수님, 올해는 좀 더 빨리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둘째 시누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갈비찜이 좀 짠 것 같아요. 셋째 시누이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미리 우려둔 멸치 육수를 냄비에 붓고 불린 미역을 넣어 참기름으로 볶아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죠. 국물이 끓으면서 올라오는 김이 미정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미역국을 젓다가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는 미정의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우리 며느리 손맛이 제일이야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마음이 한결 편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26살의 준호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판수는 그런 준호를 보며 답답해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발 아빠랑 싸우지 말아요. 준호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미정은 국자로 미역국을 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미안했죠. 준호의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알았어, 아들. 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딸 수빈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23살의 수빈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챙기는 마음을 잊지 않았죠. 수빈은 미정보다 키가 작았지만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맛이 최고야. 우리나라. 수빈이 미정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딸의 손길에 미정은 잠시 위안을 얻었습니다. 수빈의 손은 아직 부드러웠죠. 미정의 손처럼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눌러온 말들을 보았습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미정은 문득 자신이 준호와 수빈 나이일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마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미정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을 휘저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버텨왔으니 오늘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국물 맛을 보니 간이 딱 알맞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인천 앞바다 쪽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미정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가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가 연달아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미정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수님, 올해도 수고 많으시다. 큰 시누이 영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이어 둘째 시누이 순이, 셋째 시누이 명희, 막내 시누이 정희까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각자 조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행렬 같았죠. 조카들은 벌써 거실로 뛰어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순이가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볼을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판수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미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것저것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꾼 소파 커버부터 벽에 걸린 액자까지 집안의 모든 것이 그들의 평가 대상이었죠. 형수님, 상차림은 언제 되나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차려드릴게요. 미정이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수빈이 상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갈비찜, 미역국,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밥그릇을 나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판수가 방에서 나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대충 빗고 나온 모습에서 술 냄새가 여전히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것 같았죠. 자, 이제 시작할까? 판수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카들은 따로 어린이 상에서 먹었죠. 미정은 마지막에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손을 모았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들의 수다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남편들 직장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런데 판수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점점 인상을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수다도 뚝 끊어졌고 조카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자신도 갈비찜을 맛봤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삶았는데 좀 질긴 것 같기도 했죠. 아마 고기가 좋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끓여? 지금 손님들이 다 와 있는데? 판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킥킥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죠. 영희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정말 질기네요. 형수님, 고기를 얼마나 삶으신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 삶았는데. 미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세요? 갈비는 적어도 3시간은 삶아야죠. 순이가 혀를 찼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판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한 거야? 찰나 판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날아왔습니다. 미정의 앞치마에 툭 하고 박혔죠. 젓가락 끝에 묻어있던 양념이 앞치마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센스가 없어, 아주. 이런 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 판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수빈이 재빨리 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특히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희죽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즐기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형수님도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살림하면 어떡해요? 명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정은 젓가락을 주워들며 생각했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30년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다시 평상시로 돌아간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판수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병이 하나 둘 비워지면서 판수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체면을 구겨. 내가. 판수가 미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이들이 다 들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죠. 미정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내요. 수빈의 속삭임이 떨리는 영상과 함께 저장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긴팔 옷을 꺼내 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준호와 수빈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았죠. 특히 준호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수빈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자리에 앉자 준호가 식탁 위에 몇 장의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응급실 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안내서, 그리고 수빈이 어젯밤 찍은 영상이 저장된 휴대폰까지.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진단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타박상, 근육 손상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젯밤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쳤냐고. 미정은 그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었죠. 보호 명령 신청부터 해요. 우린 증거가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도 판수의 폭력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의 비명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수빈아, 이거 언제?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작년부터 몰래 녹화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살의 어린 딸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수가 출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정과 아이들은 재빨리 서류들을 치웠죠. 뭐하고 있어? 판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정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판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일은 너 때문이야. 알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판수가 다시 나간 후 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의 조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집을 나가면 갈 곳이.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임시보호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상담사는 보호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죠. 당신 잘 생각해. 이 집은 내 돈으로 샀어. 점심때 돌아온 판수가 비웃었습니다.
판수는 아이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는 듯 했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상담 접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되다니. 현실감이 없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죠. 준호는 자신의 옷가지와 책 몇 권, 수빈은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낡은 양은 냄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왜 가져가세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밥을 할 수 있어. 미정이 냄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냄비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냄비였죠. 바닥이 검게 타고 손잡이가 흔들리지만 미정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짐 두세 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미리 알아본 원룸이었죠.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세 명이 지낼 수는 있는 크기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기장판 깔까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을 바닥에 깔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면서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수빈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미정은 생전에 친정 엄마가 해주던 멸치볶음 맛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죠.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좁아도 마음이 넓으면 된단다. 배고픈 밤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음식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미정은 가져온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조그만 프라이팬에서 나는 고소한 소리처럼 용기가 튀었습니다. 맛있다. 준호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정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없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수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판수의 콧골이 소리를 듣지 않는 밤이었죠.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아르바이트 수입과 수빈의 과외비만으로는 세 명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이 55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편의점, 식당, 청소업체까지 여러 곳을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한 식당 사장이 이력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다른 곳에서는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미정은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재래시장 맞은편에 있는 백양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주인 아주머니 김순자가 미정의 사정을 듣고 선뜻 일자리를 내준 것이었죠. 힘들겠지만 우선 설거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순자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백양식당은 오래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메뉴도 간단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기본적인 한식 위주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미정은 식당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간단한 밑반찬 준비도 도와주기 시작했죠. 순자는 미정의 손놀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손이 참 야무지네요. 음식 경험이 있으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집에서만 해봤어요. 30년 동안. 미정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피크타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어 순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김치찌개 주문이 계속 들어왔는데 순자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어지러워요. 김치찌개 좀만 더 끓여줘요. 순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은 냄비를 잡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손끝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김치에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신맛이 사라지고 너무 짧으면 깊은 맛이 나지 않죠. 미정은 적당한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순자가 미리 우려둔 육수였지만 미정은 한 번 맛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죠. 다시마를 한 장 더 넣고 잠시 끓였습니다. 고춧가루를 살짝 볶아 향을 냈습니다. 이건 미정만의 비법이었죠. 친정 엄마에게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고춧가루를 그냥 넣으면 텁텁한데 기름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엄마 방식이야.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회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자세가 곱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노신사가 정중하게 주문했습니다. 미정이 방금 끓인 김치찌개를 내어드렸습니다. 노신사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노신사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생전 마지막 밥상이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단순한 김치찌개 하나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누가 만드셨소? 노신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준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미정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제가 대기업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마음그룹 회장 박태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죠. 저희 회사 복지관에서 퇴근길 밥상이라는 요리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 교실인데 강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아니요. 당신의 김치찌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요. 우리 어머니는 한국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을 때 된장 한 숟가락으로 우리 가족을 살렸지요. 당신의 국물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박태준은 창밖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된 집밥을 먹지 못하고 있지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고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요. 부탁이요. 우리 회사 복지관 퇴근길 밥상 강좌 당신이 맡아줄 수 있겠소? 미정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만 요리하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박태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처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와 수빈은 흥분했죠. 엄마,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잖아요. 준호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죠. 미정이 박태준 회장의 제안을 고민하고 있던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양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판수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판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쳤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긴 뭐해? 남의 동정으로 잘난 척하고 있잖아. 판수가 비웃었습니다. 순자가 급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에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판수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데서 설거지질이나 하고 있네. 부끄럽지도 않아? 조용히 하세요. 손님들이 보잖아요. 미정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을 먹여 살려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집 나가서 이런 천한 일이나 하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제발. 미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너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도 데리고. 판수가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나섰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장사하는 데인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판수가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판수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하지만 이미 소동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분노했고 수빈은 걱정했죠. 아빠가 어떻게 엄마 직장까지 찾아가서 그럴 수 있어요?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빈이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판수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남자한테 빌부터 살고 있어요. 판수가 슈퍼마켓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라는 걸 한다면서? 웃기지 않아요? 판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미정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았죠. 형수가 완전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집도 버리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다니. 남자 생겼나 봐요. 안 그러면 왜 갑자기 요리 강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이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팀에서 미정의 신원조회를 하던 중 가정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회장님, 김미정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박태준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남편분이 여러 곳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사라는 자리가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검토해보지. 기회가 눈앞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했죠. 그날 밤 미정은 백양식당 불 꺼진 주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칼끝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도 다시 주저앉을 거야.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때 준호가 USB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그날 영상이요. 미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뭘 하려고?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두려울수록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도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린 엄마 편이야. 아빠가 아무리 소문을 내도 진실은 하나예요. 미정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죠. 판수의 폭력과 30년간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박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미정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진실을,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말하기로 했죠. 준호와 수빈은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함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오후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태준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 30층에 있는 사무실은 미정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넓은 창문을 통해 인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람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어. 난 맛으로 사람을 봅니다. 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회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의 시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된 판수의 폭언, 아이들 앞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젓가락이 날아온 그날의 기억까지. 한 번도 남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젊었고 희망도 있었거든요. 미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했죠.
제가 집을 나온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게 할 수 없었거든요. 미정은 수빈이 촬영한 영상 이야기도 했습니다. 23살의 딸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말했죠. 지금 남편은 제가 다른 남자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태주는 창밖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소.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였지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술에 빠져 살았고 어머니는 우리 셋 형제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박태준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된장 한 숟갈로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희망이 들어 있었소. 당신의 김치찌개에서도 같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들어오시오. 박태준이 허락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미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 김미정 씨가 계시는군요. 좋은 기회니까 함께 이야기하지요. 박태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인사팀장은 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미정 씨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나?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복잡해서 강사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박태준이 인사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 팀장,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혁신과 신뢰, 그리고 인간 존중입니다. 맞습니다. 인간 존중이지요. 박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김미정 씨는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인간 존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사팀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강의는 내 책임하에 진행합니다. 박태준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시오. 김미정 씨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사팀장은 할 말을 잃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박태준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죠.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소. 당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에 나누는 일일 뿐이니까.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강의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해온 요리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정리했죠. 부모님과 보냈던 80년대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이 생생했죠. 학생 시절 엄숙하던 토요일 점심, 고무장갑 너머로 스며들던 고추장의 촉감까지. 이 모든 기억이 레시피가 되는구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와 수빈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쓰고 있어요? 강의안이야. 우리 집 음식들 이야기를 써보고 있어. 우와, 정말 강사하시는 거예요?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노트에 첫 번째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엄마의 김치볶음밥 마이너스 사랑을 담는 법.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추억의 이야기였죠. 존중받는 장소에 서면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퇴근길 밥상 첫 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그리고 깔끔한 앞치마까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수빈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떨리는데 어떡하지? 미정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오후 6시 회사 복지관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죠. 미정이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은 주방이었습니다. 최신식 가스레인지와 오븐, 그리고 각종 조리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장인들이었죠. 대부분 혼자 살거나 맞벌이 부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강사님. 한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총 15명의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미정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다 정답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지관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판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봐서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죠. 수강생들이 모두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아, 판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판수는 수강생들 앞까지 걸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강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당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해야 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할게. 판수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젓가락이 날아오던 날, 아이들의 두려워하는 눈빛, 그리고 어젯밤까지도 계속되던 폭언들. 미정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젓가락과 마음을 던졌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다 보면서 컸습니다. 30년 동안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판수는 당황했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그건 판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요리를 맛있다고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짜다, 맵다, 맛없다고만 하셨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제 음식을 먹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수강생들이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미정의 사정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황이었죠. 그때 박태준 회장이 복지관에 들어왔습니다. 첫 강의를 지켜보러 온 것이었죠. 여긴 누군가의 존엄이 일하는 공간이요. 박태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경비원이 조용히 다가와 판수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판수는 몸을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미정아,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판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복지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수업에 방해가 되어서. 미정이 수강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사님.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강사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강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젊은 여직원도 동조했습니다. 미정은 수강생들의 따뜻한 반응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강의를 시작했죠. 가정의 맛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나와요. 미정이 수강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볶음밥에는 존중을 한 큰 숟가락 넣겠습니다. 미정은 김치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죠. 김치를 너무 오래 볶으면 신맛이 사라져요. 적당히 볶아서 김치의 맛을 살려야 합니다.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미정의 손놀림에는 30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죠. 밥을 넣기 전에 김치와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밥알 하나하나에 맛이 배어요. 찬밥을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으로 밥을 부드럽게 풀어가며 김치와 섞었죠. 마지막에 깨소금 한 스푼, 참기름 몇 방울이면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비법이에요.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 수강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한 숟갈씩 떠서 먹어봤죠. 와, 정말 맛있어요. 한 수강생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에요. 다른 수강생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미정은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박태준 회장도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훌륭한 강의였어요. 고맙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미정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더군요. 음식만 배운 게 아니라 마음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수가 나타난 것부터 성공적으로 끝난 강의까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수빈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죠?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오늘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퇴근길 밥상 강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15명이던 수강생이 30명,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 복지관 게시판에는 수강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미정 강사님 덕분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엄마 생각이 나는 따뜻한 강의였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줄 몰랐어요. 미정의 강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긴 마음과 추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중년층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주었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집밥, 엄마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정말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사님의 레시피와 스토리를 담은 요리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미정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해온 평범한 요리가 책으로 나온다니. 책이 출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더니 몇 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죠. 독자들의 리뷰도 뜨거웠습니다. 읽다가 울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네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엄마에게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BC 인천 특집 다큐멘터리 퇴근길 밥상, 엄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미정의 이야기를 조명하기로 한 것이죠. 강사님의 삶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PD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촬영 당일 미정은 복지관 주방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미정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어떤 집은 멸치 육수를 쓰고 어떤 집은 다시마만 우리죠. 정답은 없어요. 가족이 좋아하는 맛이 바로 그 집만의 정답입니다. 미정은 된장을 풀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만들면 사랑의 맛이 나고 의무감으로 만들면 그런 맛이 나죠. PD가 질문했습니다. 지금의 요리와 예전의 요리, 뭐가 다른가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요리했다면 지금은 나누기 위해 요리해요. 그 차이가 맛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었죠. 수빈은 엄마의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댓글 봐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정말? 미정이 수빈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강사님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이혼 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준호도 변화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 취미란에 당당히 썼죠. 요리 엄마에게서 배웠습니다. 면접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면접관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수빈도 졸업 후 괜찮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 식탁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위에 놓인 반찬들은 어느 호텔 뷔페보다 환했습니다. 미정이 직접 담근 김치,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그리고 매일 끓이는 따뜻한 국이 있었죠. 판수는 몇 번 더 찾아왔다가 발길을 끊었습니다. 미정이 더 이상 예전의 미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이혼 소송도 미정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빈이 촬영한 영상과 의료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미정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30년간의 아픈 기억들을 더 이상 끌어안고 살지 않기로 한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미정은 재래시장 골목 어귀의 가로등 아래서 아이들과 어묵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주신 어묵이었죠. 엄마, 따뜻하지? 수빈이 김이 오르는 국물을 보며 묻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집밥 맛이 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김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었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준호가 어묵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엔 언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봤나?
수빈도 웃었습니다. 미정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낮게 보는 눈 속에선 시들고 존중 속에선 핀다. 박태준 회장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미정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여는 것이었죠. 요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거구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봄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새로운 삶이 피어나고 있었죠. 미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욱 밝다는 것을, 30년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김 사이로 새로운 삶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